아이고, 오늘도 아침 산책 3km 완주했네. 자네 요즘 몸은 어떤가? 지난번보다 걸음이 더 느려진 것 같은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새 다리가 말을 안 듣네. 그런데 걱정되는 건 다리보다 요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려. 그럴 수 있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넌 그런 문제 없잖아. 이름도 잘 기억하고 아침에 약 먹는 것도 안 잊어버리고 나는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겁이 나. 사실 내가 비결이 하나 있어. 3년 전만 해도 나도 자네처럼 걸음도 느리고 기억력도 안 좋았어. 그런데 우연히 만난 의사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지. 무슨 의사? 뭐 특별한 약이라도 처방해 주셨나? 약이 아니야. 그분이 90세인데도 현역 의사로 일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알려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90세 현역 의사 이정호입니다. 6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의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다리 근육이 뇌를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간단한 습관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여러분의 노후 인생 완전히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나이가 90세라는 것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비결은 제가 발견한 다리-뇌 연결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과 최신 연구를 통해 발견한 치매 예방의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와 뇌의 놀라운 연결성입니다. 6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죠.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치매 진단 3년에서 5년 전부터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발목이 자주 접질리며 계단 오르기를 꺼리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즉, 뇌의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한 15년간의 장기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리 근력이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들은 다리 근력이 상위 20%인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3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라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신경성장 인자의 생성이 줄어들며 뇌의 해마 부위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리입니다. 이 강력한 다리 근육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은 혈액을 뇌까지 효율적으로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육에서 생성되는 특정 단백질이 혈액을 통해 뇌로 이동하여 뇌세포 생성과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단백질은 BDNF라고 불리며 뇌의 비료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 90세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매주 골프를 치고 손주 8명의 이름과 생일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다리-뇌 연결 강화법 덕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다리가 약해졌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80대, 심지어 9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7세 할머니는 휠체어 생활을 하셨고 초기 치매 증상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다리-뇌 연결 운동을 6개월 동안 실천하셨더니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도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79세 할아버지로
이름과 주소를 자주 잊어 가족들이 치매를 걱정했습니다. 이분도 제 방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최근에는 바둑대회에서 우승까지 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열쇠인 다리 근육 강화. 둘째, 뇌의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하는 비밀인 균형 감각 향상. 셋째, 뇌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마법인 율동적 움직임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일상 습관들이 여러분의 다리와 뇌를 동시에 강화시킬 것입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비결입니다. 다리와 뇌의 연결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신경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노인의학을 연구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바로 근육 감소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의학계에서는 뇌와 근육의 관계를 단방향으로만 봤습니다. 즉, 뇌가 근육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 관계가 양방향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리 근육에서 생성되는 특정 단백질과 호르몬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다른 어떤 근육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입니다. 전체 근육량의 약 70%가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근육군은 엄청난 양의 생체 신호 물질을 생산합니다. 둘째,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다리 근육은 인슐린 감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뇌의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높습니다. 제가 30년 전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동료 의사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정호 선생, 치매는 뇌의 문제지 다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었죠. 하지만 2010년대부터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에서 저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1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걸음 속도가 느린 노인들은 빠른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2.3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걸음 속도가 인지 저하의 강력한 예측 지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리 근육에서 생성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 뇌의 해마 부위에 직접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마이오카인은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다리 근육 강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아직도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뇌만 보고 정형외과 의사는 뼈와 관절만 봅니다. 하지만 인체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약물이나 수술, 비싼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꾸준한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다리 근육 강화입니다. 이 운동은 근육의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질과 신경 연결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성 근육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에 30회만 반복해도 다리 근육과 뇌 기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천천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처음에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은 90도 각도가 되게 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5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일어선 자세에서 2초간 멈추세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이것도 5초 정도 걸리게 하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루에 총 3세트, 즉 30회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점차 힘이 생기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세요. 더 나아가면 팔을 가슴에 교차시키고 해보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영수 씨는 이 운동을 3개월만 꾸준히 하셨더니 버스에서 내릴 때 더 이상 도움 없이도 가뿐히 내릴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잔돈 계산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발꿈치 들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선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최대한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3초간 멈추세요. 천천히 발꿈치를 내리세요. 이 동작을 15번 반복하고 하루에 2세트 즉 30회를 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의 장단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꿈치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부종도 줄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적 걷기라고 부르는 특별한 방법으로 걷는 겁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굴리듯이 걸으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걸으세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이나 소리, 냄새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걸으면 단순한 운동 효과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앉은 자세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기억력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은 뇌의 전두엽과 손해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가장 간단한 균형 운동은 한발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한쪽 발로 10초만 서 있어 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최종적으로는 양팔을 펴고 한 발로 30초 이상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천천히 시작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운동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쉬운 생활 습관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좋지 않은 자세는 오래 앉아있는 것입니다. TV를 보시더라도 30분마다 일어나서 잠시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시계를 보면서 1시간마다 반드시 일어나 5분간 걷습니다. 제 환자분들께도 같은 방법을 추천해요. 집에 알람 시계를 설정해 두고 울릴 때마다 잠시 일어나 걸어보세요. 둘째, 신발과 양말에 신경 쓰세요.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편안하고 바닥이 두꺼운 신발이 좋습니다. 발가락을 꽉 조이는 신발은 피하세요. 양말도 너무 조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다리와 뇌 모두에 안 좋습니다.
셋째, 계단을 활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최고의 다리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내려갈 때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넷째, 식사 후 건강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높은 혈당은 뇌 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발가락 체조를 해보세요. 앉아서 TV를 볼 때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쫙 펴고 다시 오므리는 동작을 20번씩 반복하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뇌에 자극을 줍니다. 여섯째, 다리 마사지를 매일 해보세요. 손바닥으로 무릎에서 발목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는 마사지를 5분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보세요.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리와 뇌를 함께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다리 근육과 뇌를 동시에 강화하는 최고의 음식은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드세요. 생선, 두부, 닭가슴살, 계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뇌의 음식이라 불립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드시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또한 색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시금치, 당근, 호박, 파프리카 등을 매일 드세요. 견과류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를 한 줌씩 매일 드시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한 줌 정도로 제한하세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자칫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수는 뇌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 6에서 8컵이 적당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흰빵, 흰 쌀밥, 과자, 설탕이 많은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에 안 좋습니다. 가능한 현미, 잡곡, 통밀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이런 식습관과 앞서 말씀드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다리와 뇌가 함께 건강해집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치매를 예방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다리와 뇌를 모두 회복시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질 높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취침 전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실천해온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스트레칭은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씩 무릎을 구부려 양손으로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각 다리를 15초씩 3번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매일 같게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낮잠입니다. 낮잠은 뇌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기억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보세요. 이제 머리를 쓰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운동과 함께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과제 훈련입니다. 이것은 걸으면서 동시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시 한 구절을 외우거나 걸으면서 1부터 100까지 거꾸로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와 뇌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제 제 환자들 중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8세 박영희 할머니는 3년 전 제 진료실을 처음 방문했을 때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서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분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리 뇌 연결 강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하루 10번만 하셨습니다. 점차 횟수를 늘리고 발꿈치 들기와 한발 서기도 추가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씩 걷기를 실천하셨고 취침 전 다리 스트레칭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생선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기억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손주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게 되셨고 최근에는 동네 노인대학에서 시 낭송 대회에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82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은퇴한 교사였던 그분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최근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리도 자주 아파서 산책도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분께는 특별히 발가락 체조와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TV 볼 때마다 발가락 체조를 하고 광고 시간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20분 정도는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집중력이 좋아져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매일 1시간씩 독서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80%가 비슷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루에 3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치매가 시작된 경우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일수록 효과가 더 크지만 중기 치매 환자도 이런 운동을 통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니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더 가볍게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처음에는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고 팔걸이를 꼭 잡으세요. 걷기도 1분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가도 됩니다. 통증이 심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보통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거나 버스에서 내릴 때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 향상은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만 만약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운동을 권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이요법만 개선한 그룹보다 운동만 시작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 향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둘 다 개선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치매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보통 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다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 중 71세 최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요즘 장 보러 가면 뭘 사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매일 10분 동안 집 주변을 걸으면서 장보기 목록을 외우는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최 할머니는
이제는 메모 없이도 5가지 이상 물건을 기억할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과제 훈련의 효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새로운 동작 배우기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걸어왔다면 걸음 패턴을 조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굴리면서 걷기, 발가락으로 먼저 땅을 디디며 걷기, 옆으로 걷기 등 다양한 걸음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이런 새로운 동작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84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늘 같은 경로로 출퇴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똑같은 산책로만 이용하셨죠. 그분께 매일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가끔은 눈을 감고 집안을 걸어보는 균형 훈련도 추천했습니다. 6개월 후 김 할아버지는 이제 길을 잃을 걱정 없이 새로운 곳도 탐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함께 향상된 것입니다. 다리와 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비법은 맨발로 걷기입니다. 물론 날씨와 장소가 허락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수많은 감각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집 안에서는 맨발로 걷거나 딱딱한 바닥보다는 돗자리나 잔디밭 같은 다양한 질감의 표면 위를 걸어보세요. 이런 감각 자극이 뇌의 감각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79세 박 할머니는 발 감각이 둔해져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분께 하루에 10분씩 맨발로 방 안을 걷고 발바닥으로 작은 공을 굴리는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발 감각이 좋아지면서 균형 감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리 근육과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걷기 명상은 다리와 뇌를 동시에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리 운동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운동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좋은 소식은 생각보다 적은 양의 운동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15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과 2일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단 60분만 걸어도 전혀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6%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60년 의학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다리, 뇌 연결 강화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뇌도 건강해진다는 사실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자 치매 예방의 열쇠입니다. 다리에서 생성되는 특별한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발꿈치 들기, 균형 잡기.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90세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다리와 맑은 정신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 비법과 치매 예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보물입니다. 그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가족과 사회의 빛이 되어 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치매와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되지만 예방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후행복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